이분 네. 생초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초가 왜 안 돼요? 생애 최초가 안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사업 발전으로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상위급제 좋은 곳의 분야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금계획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또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규제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Sagyam Genesis Park. Tetrapopak 입기 홀홀. 일단 저희가 선정한 기준은 랜덤입니다. 저희가 따로 고른 게 랜덤. 아니고 PD님이 고르신 거라서 이제 왜 내 거는 안 골랐냐 이런 거 좀 이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느덧 내년이면 앞자리가 5로 바뀌지만 아직 무주택이신 분이라고 해요.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가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입대서에 가입을 했대요. 잘 오셨습니다. 이분 사연을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건데 개인정보 좀 빼고 말씀드릴게요. 2005년 결혼하셨고 2014년에 가벼운 마음으로 청약에 넣었는데 당첨이 됐대요. 근데 경기가 2014년 우리 기억하죠. 그때는 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지겠지 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리셨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당첨이 되니까 뭐 이제 한동안은 청약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아이도 좀 늦게 갖고 이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시려고 이제 재테크를 했는데 이제 부동산 말고 주식을 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 애 때문에 집을 샀었거든요. 2014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생각보다 좀 이게 잘 안 됐나 보셔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장투를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하고는 더 담을 쌓고 살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주변 동료들 보니까 내 집 마련도 하고 집값도 좀 오르고 이제 본인은 계속 전세로 있으니까 좀 어려움 게 있을 수 있고 부담이 좀 될 수 있고 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나마 중소기업 특별공급 특공을 통해서 좋은 곳에 분양을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다. 근속 기간이 길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가지고 현재 중소기업 특공 점수는 꽤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좋은 입지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높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또 갭 투자도 안 되고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점수는 올랐는데 신청 그걸 좀 제대로 활용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배우자하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아 진짜 이 마음 알 것 같아요. 서울에 집 하나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중소기업 특공을 믿고 공공분양 계속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생초가 가능하죠, 풀팽님. 그럼요. 예, 등기를 안 쳤으니까 그래서 생초를 해서 가능한 자원에서 이게 좀 서울 외곽이라도 구입할까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연봉은 부부 합산했을 때 한 1억 3천,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부터 봐야 될까요, 이거? 이분 네, 다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생초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초가 왜 안 돼요? 생애 최초가 안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청약에 네네. 당첨이 되고 계약을 안 하셨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네. 지금 계약을 하고 좀 가지고 가신 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전매하신 분양권 거니까. 네 팔게 됐다라는 거니까 이미 등기를 안 하고 분양권만 계약을 해도 생초가 안 네, 된다. 분양권 자체가 주담대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거는 분양권 매도 이력이 있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생초가 안 된다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제 은행재원 대출에서는 아마 네. 생애 최초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또는 현재 이런 중소기업 특별 공급에서 예외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개별로 한번 알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생애 최초는 청약에 당첨되어서 한 번이라도 계약 이상을 했다라고 하면 생애 최초는 안 됩니다. 아, 저는 네. 등기만 생각했었는데 또 이게 다르군요. 네. 자, 그러면은 생초가 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이분 소득이 합산 소득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게 차라리 연봉이 9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네. 뭐 서민실 수요자 이런 걸로 해서 최대 LTV 60에서 70%도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연봉도 초과가 되고 생애 최초가 안 된다라고 하면 생애 최초 대출 받아서 노동왕 아파트 구입이 불가해지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러냐? 지금 규제 지역에서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LTV 70% 최대 대출 한도 6억 원까지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서민실 수요자는 부부 합산 무주택인데 그 합산 금액이 9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아. 지금 연봉 1억 와이프 3,500이니까 9천만 원을 넘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민실 수요자 요건으로 LTV 60%도 안 되고 만약에 생애 최초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LTV 40%니까 아이고야.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 확 줄어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4억.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네.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권 대부분이 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럼 LTV 40%를 생각해야 되나요? 그쵸.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홀홀님한테 질문해 보겠지만 이제 규제 지역에 있을 때 40% 아니면 차라리 비규제 두 개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금 자체가 지금 6억 8천 중에 전세 대출 3억 5천 빼고 나면 3억 3천 내 돈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주식으로 1억 5천이 있는 거니까 한 4억 8천 정도. 4억 8천. 네. 맞나요? 4억 8천 정도의 내 돈이 있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LTV 40%고 있는 돈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규제 지역에 8억 원대 아파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비규제 되면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비규제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그러니까 저도 약간 고민되는 게 물론 서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전입 의무 요건이 생겨버리니까 금액 자체를 작은 거밖에 고를 수가 없잖아요. 거주해야 되니까. 대출이 어차피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서 뭐 세를 끼고 사두는 그 좀 좋은 상품, 비규제 이런 게 좀 있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러니까 서울에 규제 지역에 대출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서울 내에서 금액대가 낮은 것을 매수해야 되는가, 아니면 비규제 지역으로 조금 더 금액대 높여서 가야 되는가,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결국은 비규제라는 게 지역은 살짝 아쉽지만 금액대는 높아질 수 있죠. 왜?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지방 분들이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지방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매수하고 싶은데 토허잖아요. 규제 지역이. 그래서 실거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 비토어 지역을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즉 비규제 지역이죠. 지방 분들이 비규제 지역 지금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규제 지역 내에서 우리가 4억 8천으로 8억대 정도의 아파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비규제 지역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12억 초과되는 아파트도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산다라고 하면 12억 살 수 까지? 있죠. 그러니까 금액대가 확 높아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매매가 12억, 뭐 전세는 예를 들어서 한 7억 정도? 6, 7억 정도. 6, 7억 정도? 되죠. 네. 또 뭐 12억의 신축 아파트는 7억인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본 안에서 할 수 있고, 정말 살짝의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쿠션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12억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한 1, 2억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완전 바뀌잖아요. 항상 1억이 문제예요. 항상 1억, 2억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주변 친지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게 좀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증여세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받으면 맥스 1억 원을 더 추가로 받으면 즉 1억 5천. 여기까지 증여세 최저세율 10% 걸려요. 그러니까 세금이 되게 줄어요. 그리고 그럼 1억 5천이면은 얼마 정도의 증여세를 내나요? 1억 5천이면은 증여세 10%인 1,000만 원. 할만하다. 근데 여기에 30, 또 3% 할인도 들어가거든요. 세액 공제. 그러면 이제 30만 원도 빠져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도와주실 분이 옆에 계시면 좋고, 진짜 뭐 이거는 그 어떤 다른 편법 증여 그런 게 아니고 어제도 어떤 분 보니까 자기 지인분을 위해서 막 거액의 3억을 빌려주시더라고요. 와, 누구예요? 그건 이제 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게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증여 이런 건 당연히 합법적인 거고, 네. 제3자한테 빌리는 것도 아니면 부모님한테 빌리는 것도 잘 갚으면 괜찮으니까 조금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가능성은 좀 낮은데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된다거나, 가능성은 낮지만 웃지 말고 아니면은 뭐 이분이 뭐 알고 봤더니 뭐 생초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좀 더 봤더니 그런 경우라면은 또 이제 추가 피드백을 이제 드릴 수 있으면 보니까 좋겠네요. 저희가 이제 사연을 보면은 두루두루 다양한 방면을 보고 네. 입지 보시고 세금 대출 각각의 파트를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청약도 보이는데, 청약을 보다 보면은 이게 중소기업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제 보니까 중소기업 특별 공급이라는 게 청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추천이라는 부분 파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분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특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이 점수가 꽤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총 가점 100점으로 매겨지는데 이 중에서 점수가 꽤 높아서 제가 이 커트라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잠실 르엘 중에서 한 평형이 당첨될 수 있는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꽤 높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투트랙으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 8억짜리 아파트를 그쵸, 매수하는 그쵸, 게 그쵸. 정답은 아닐 수가 그쵸.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입대세 관련해서 이제 대출력 조금 일으켜서 조금 더 이제 급지를 그러니까 네. 좀 쿠션 작용으로 조금 부드럽게 편안하게 좀 급지를 8억에서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청약 내가 특별 공급 청약 같은 경우에 어디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요즘은 청약 당첨되는 것도 어렵지만 이거 이후에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아파트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5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이고야. 더 놀라운 거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9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가 19억 1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4억 8천으로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뭐 상위급지 좋은 곳에 분양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금 계획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 계획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고 이 한 가지 사연을 놓고도 입지 대출 세금 플러스 기타 다른 트랙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상품도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청약 관련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잔금 계획 잘 세우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청약에 도전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깝긴 하네요. 저 점수가 그렇죠. 높아요. 네네. 네. 높은 편이니까. 네. 근데 이제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되고 워낙에 청약이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청약하는 곳들이 다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당첨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래도 15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막 20억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자금 계획에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고 플러스 내가 청약이 좀 자금 계획상 좀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조금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꿀팁을 드리면 사실상 이제 뭐 유튜브니까 저희가 다 못 풀어드리지만 프라이빗 오십시오 그러면 다 풀어드릴 수 있는데 여기 예전처럼 전세를 놓을 수도 없게 되면서 여기서 B입니다. B. 왜냐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누구나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정답을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정답은 전세를 놓을 수 없는 게 맞죠. 그리고 현금 전세 입자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작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가 대출력을 좀 높인다라고 하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럼요. 너무 네. 궁금해. 네.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말하고 싶어 죽겠네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상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신용도 봐야 되고 어디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전세 입자는 어떻게 세팅할 건지를 개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방법이 있다 정도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확실히 할 수 있다. 이게 노하우다. 네. 노하우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트리니원 아시죠? 반포 트리니원에 진짜 내가 한 분 살려드린 것 같아. 왜냐면 그분이 5구에 당첨이 됐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송도 전세를 산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시면 안 된다. 무조건 송도 전세는 아니고 여기를 어떻게든지 가자라고 했더니 부모님한테 그렇게 차용을 많이 받았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작은 계획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이런 프라이빗 코칭 등을 통해서 그랬더니 놀라운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또 생겨난 거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또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규제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저희도 보십시오. 지금 유튜브에서 다 말 못하는 게 많거든요. 말을 계속 못해. 못해. 아버지를 하지 법은 못하고.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봐드려야 되는 코칭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대세와 함께 이 프라이빗을 통해서 정말 개별로 보고 방법을 찾아가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네. 내 집 마련은 걱정 마 세금 낼까 물지 마 대출 안 나올까 두려워 마 우리가 도와줄게 입대세 입지 세금 대출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워 비싼 돈 내고 뜯어 기억 안 나 이젠 혼자 슬퍼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